지금부터 5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차 시는 부등식부터고요. 부등식의 첫 번째인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차 부등식과 4차 부등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고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고차 부등식이 뭐냐 하면 3차 이상의 이 부등식을 고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fx가 x에 관한 3차식일 때, 3차식이면 3차 단식이면 이 부등식을 3차 부등식, 그 다음에 4차식이면 4차 부등식, 3차 이상의 부등식을 고차 부등식. 뭐 용어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차 부등식의 해법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인수분해와 그래프 개형으로 풉니다. 물론 이 그래프 개형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 또는 해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 고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 다 끝났습니다. 벌써 인수분해하고 그래프 개형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잠시 지울게요. 자, 먼저 3차 함수에 대해서 하죠. 3차 함수 y 이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이면서 a는 양수만 하겠습니다. a가 음수일 때에도 이제 그래프 개형은 나오지만 반대인 경우이기 때문에 양수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보고 양수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3차 함수의 전체적인 개형이에요. 개형의 종류는 양수일 땐 3가지, 음수일 때 3가지, 총 6가지입니다만 지금 3가지만 그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경우가 이런 형태. 여기 3차 함수 그래프고요. 또 하나가 이런 그래프인데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걸 하나 가지고 있는 3차 함수. 형태는 비슷한데 이상의 모든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점이 없는 겁니다. 얘는 식으로 말해준다면 편리상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절대로 이 곡선 위에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점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총 이런 3가지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더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거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죠. 미리 말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뭐라 하느냐 하면 미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미분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미분 단원 안에 소단원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소단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3차, 4차 함수가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 개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미분을 통해서 개형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인수분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번 갑니다. 만약에 이 3차 함수 fx를 한다면 이 fx가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죠. 1차식의 3개의 곱으로 최고점 교수는 1로 두겠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뭐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 비교는 알파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베타, 가장 큰 거는 감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되어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방정식은 이 알파, 베타, 감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함수값을 말하고 플러스일 때는 fx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x가 음수일 때 해의 범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fx가 어떻게 될 때인가요?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완전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될 수도 있죠. 이런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L축이 접하면서 이래 돼요. 여기 알파고요. 이 부분이 베타입니다.
하여튼 완전 제곱 형태가 나오면 A축이 접하더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세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세 번째는 fx가 x-알파의 세제곱 형태가 될 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일단 요거 좀 지울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잘못하다가, 터치 잘못했다가, 이제 지금 녹음했는 거, 녹화했는 거 다 지워질 판이라서 지우고 가겠습니다. 요것만 지우죠. 하여튼 이제 인수분해 되어진 형태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3차식 인수분해되는 형태 하나가 빠졌죠. 이제 네 번째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하면요. fx 이퀄 x-알파 곱하기 2차식 형태가 됩니다. 이 2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판별식 d가 음수일때를 말합니다. 얘는 지금 총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 하나. 물론 여기 알파고요. 주가 만나는 점은. 또는 이래 될 수도 있죠. 이래 되면서 요 점에서 접선 기울기는 뭐 0이고요. 요 점을 알파로 갖고.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0 되는 게 없는 형태. 요 점 일단 알파고.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미분을 쓰지 않고서는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좀 옮길까요? 자, 이제 4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 내용 설명은 뭐 똑같습니다. 뭐 하겠다 인수분해, 그 다음에 개형 그려서 뭐 해의 범위 구한다 다거든요. 뭐 당연히 예제 1번 인수분해 형태도 보고 형태를 보고서 그래프 개형 그리고, 그럼 야는 어떻게 돼요? 3차식이니까 1이 되겠죠? 1, 2,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해야 되니까 플러스인 부분 1보다는 크고 2보다 적다 또는 3보다 크다. 해의 범위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등식의 풀이는 해법은 이렇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그냥 봐요. 설명 이어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가죠. 4차 함수 이제 fx 이퀄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이 되죠. 여기서도 a는 양수로만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수일 때 개형이 4가지 나오고요. 음수까지 포함하면 총 8가지 개형이 나오지만 4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히 음수일 때도 해결될 겁니다. 자, 첫 번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꼭 W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지만은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4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함수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이러한 포무선 형태의 그래프도 4차 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y 이퀄 x 4제곱이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가지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인수분해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4차식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는 1차식의 4개 곱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 이쪽에 볼게요. x-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A축하고 4점에서 만나고 그래프 개형은 이런 형태가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특히 요 점에서 지금 형태로서 지금 그 함수까지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하기 나름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또 여기서도 좀 나눠져요.
예, 나중에 이게 극소점이라 말 쓰는데 극소값이 같을 경우 이쪽이 더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가는 경우, 반대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 있고요.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4차식이 인수분해 된다면 2차식 두 개의 곱으로 되겠죠.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의 제곱. 자, 이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완전 제곱일 땐 축하고 접한단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인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딱 요 중간 여기 이제 요 x 값이 누구예요? 알파 베타의 중점으로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래서 이러한 4차 함수는 x 이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 경우는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4차식 또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죠.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세제곱. 자, 요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축의 꾸불등하게 올라가요.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로 합니다. 방금 이렇게 꾸불등한 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러한 점을 이제 나중에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적분 가서 하고요. 우리는 심화수학 1에서는 하네요, 그죠? 미분까지 다 하니까. 자, 그래서 미분 가서 또 배웁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이제 네 번째, 여기다 그냥 적겠습니다. 네 번째는 fx가 x-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죠. 그냥 뭐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2차 함수 형태 띄지만 4차 함수입니다. 이런 알파를 지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형태 좀 지울게요. 이제 또 자, 다섯 번째 형태는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 될 수가 있죠. fx는 x-알파, x-베타, x-감마의 완전 제곱. 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케이스는 또 어떻게 되냐 볼까요? 이렇게 되다가 H축 접하고 이렇게 되죠. 이 무슨 말인가?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접하는 요 지점이 감마입니다. 이런 그래프 기형을 가지더라.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fx가 1차식 x-알파, 1차식 x-베타, 그럼 2차식이 남는데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와 그 다음 fx 이꼴 x-알파, x- 그 다음 x- 아니고요. x-알파 곱하기 3차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3차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를 잘 못 찾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장 하나 들어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거 분명하게도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그러면 1차식에 해당되는 x 마이너스 뭐 여기서 베타였으니까 베타의 값은 우리 못 찾거든요. 실제로 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3차 이상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고 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의 가장 큰 핵심은 인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 인수가 뭡니까? 알파 값이 fx의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의 약수죠. 그 중에서 한 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곧
해가 분수 형태의 해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유리수의 해만 구할 수 있지 무리수의 해는 못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의 해의 범위는 유리수근까지다. 그런데 여기서 말했는 3차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뭐 왜 그러냐를 잠깐 다시 설명해 주면요. 3차 함수는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3차 함수는 개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죠? A축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항상 그래프하고 A축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근은 최소한 한 개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3차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 인수분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베타가 유리수일 때는 우리 못 구합니다. 뭐 간단한 무리수일 때는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무리수가 나올 때는 우리가 못 구해요. 그러니까 3차식과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라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는 fx 이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차식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이걸로 기준 잡아봐요. 그런데 얘는 계량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 또한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 가서 이제 이름까지 다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설명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차 부등식을 해결한다. 이게 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더, 요거는 또 과제방에 파일로 남겨놨으니 학습 내용으로 참고해 보시고요. 고차 부등식의 동치관계입니다. 완전 제곱이 짝수일 때 생각해 보세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여기처럼 x-a의 완전 제곱 곱하기 fx의 0 이상을 밝히면 이 부등식을 결정짓는 요소는 야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야는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부등호 관계는 fx가 0 이상이다. 하지만 x가 a일 때 해가 이 부등 관계를 만족하니까 x 이꼴 a는 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fx가 0 이상일 때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표현이고요. 단지 여기 이꼴이 없기 때문에 x 이꼴 a는 해가 아니다 합니다. 0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항상 양수니까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fx가 양수일 때만 나온더라. 이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 무엇인가 하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 연산적인 대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뭐였습니까? 차수를 뭐한다? 줄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전체 이야기가 차수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수 줄일 때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두 번째 갑니다. 홀수 제곱일 때에는 홀수는 그대로 이 홀수 제곱의 부호나 야의 부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3차를 제외하면 요 부등식을 푼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3차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제곱과 fx의 곱의 부등식이 아니라 x-a와 fx의 곱으로서의 부등식을 푼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차식의 해법입니다. fx가 항상 양수일 때 보세요. fx 곱하기 gx 양수란 말은 뭡니까? fx가 항상 양수니까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gx가 양수라는 것만 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x-a의 제곱 곱하기 fx가 양수. 이게 필수분이 뭐냐? 이꼴 빠져 있으니까 x 이꼴 a는 0이 아니다. 그죠? a가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fx가 양수인 경우만 찾으면 됩니다. 밑에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문제 1번 됐고요. 예제 2번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프 개형 결정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래프 개형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래프 개형 이용해서 푼다. 그럼 바로 해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고요. 자, 이 예제 3번 잠깐 볼게요. 예제 3번. 여기에 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항상 양수입니다. x에다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실제 얘는 버리는 거예요. 뭐만 풀면 됩니까? x 마이너스 1 양수다는 거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3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1차 부등식 푸는 문제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말붙이기를 2차식 형태의 2차식의 절대부등식이라고 할게요. 2차식의 절대부등식.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항상 양수입니다.
그런데 얘가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1보다 큰 x가 상수에 들어오면 야들은 항상 양수예요. 야는 한 가지지만 1자리에다가 2, 3, 4, 5, 6, 7, 8, 9, 10 들어오면은 10가지, 100가지 나오죠. 이게 충분하게 무진장 많이 써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도 양수입니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3도 양수예요. 위에다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보다 크든지 3보다 크다든지 5보다 큰 것이 들어오면 상수항 자리에 항상 양수로 만족하더라. 더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 적기는 총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한 총 8가지지만 그냥 적는다면 4가지만 적었지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진장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2차식이 항상 양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부동식 풀 때 활용해 줘서 차수를 줄여서 부동식을 푼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연립 부동식 공통의 해보면 구하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니까 생략. 오늘 과제는 이 중에서 3개만 골라서 했습니다. 문제 해결력 문제 2번, 문제 해결력 3번, 문제 해결력 4번 문제를 과제방에 있는 활동지를 이용해서 풀에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